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취생 롤리입니다. 요즘 부동산 이슈가 핫하죠? 자취를 하고 집값에 관심이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동산 정책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주거와 부동산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2022년 업무 내용이 얼마 전에 발표되었는데요. 와, 진짜 내용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 중에서도 특히 관심 많았던 주거와 부동산 정책 같은 것들이 궁금했는데요. 2022년 부동산 5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크게는 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강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언뜻 보면 지난 부동산 정책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 내용이 2022년 주택 공급 사전 청약 내용일 것 같아서 먼저 살펴볼게요. 2022년에는 사전 청약 물량을 당초 68,000호에서 70,000호로 확대하고 올해의 분양 예정 물량인 390,000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면 예년 대비 30% 더 많은 총 460,000호의 주택이 분양되어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사전 청약은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되며 민간 사전 청약도 서울 도심에서 최초 공급을 시작해 수도권 내 우수 입지에서 총 34,000호를 매 분기마다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지구 지정이 완료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최초로 약 4,000호의 물량을 사전 청약 실시한다고 해요. 여러분, 내년에도 사전 청약은 계속됩니다. 1분기 약 15,000호 사전 청약을 시작으로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을 합쳐 총 70,000호의 사전 청약,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사전 청약 신청해야겠죠? 이번에는 주택 공급에 대한 계획인데요. 205만호. 이렇게 대규모의 공급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205만호의 많은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계획들로 국민들에게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정책들이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택지는 27.4만 지구 지정을 통해 모든 택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밀도 상향 등을 통해 1만호가 추가 공급됩니다. 도심복합은 주민동의 속도 제고 등을 통해 5만호 확보, 공공정비도 서울 등에서 32,000호 정비계획과 소규모 정비사업은 26,000호, 신축 매입 약정 등 44,000호 추진한다고 합니다. 직주 근접성이 높은 도심 후보지도 10만호 이상 추가 발굴하고 도심복합은 민간 통합 공모 등을 통해 5만호 발굴, 공공정비도 지자체 합동 공모 27,000호 추가 확보 및 소규모 정비사업은 국토부 지자체 협의체를 통해 추가 23,000호 확보한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주택들이 공급될지 기대가 됩니다. 다양한 유형과 입지의 주택 공급도 본격화되었는데요. 3기 신도시 등의 최초로 공공자가주택 15,000호 공급, 신혼희망타운 2,000호 입주자 조기 모집, 또한 신안산선, GTX-C 등 수도권 주요 철도 역사를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주택 최대 1,000호 공급한다고 하니 2022년에도 사전 청약과 공급 계획을 항상 눈여겨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작년에 많이들 관심 가지셨던 부분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 회복과 투명한 시장 조성을 위한 방법으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내용인데요. 과도한 개발 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 공동 도시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민간 이윤 상한을 정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한편 개발부담금 부담률 상향, 감면사업 재정비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수도권, 지방 등 지역별로 나타나는 시장 교란 행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실거래 조사를 통해 높은 단속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서울 수도권의 경우 경제력이 없는 10대 등이 고가주택을 매입하는 사례 등을,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아파트 등 분양권 다운계약, 불법 중개 사례 등을 집중 조사합니다. 특히 국토부와 국세청 간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과세 정보를 활용한 편법 증여, 탈세, 정밀 검증 등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밖에도 거래 가격 변화나 신고가 등의 지표를 모니터링하여 특이 동향 지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조사가 추진되고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불법 청약 행위를 근절한다고 하니 마음이 놓이네요. 다음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상한 능력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에서 5% 수준으로 관리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 정상화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서민들과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 정책 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충분한 한도를 부여해서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해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전세대출 특례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추가 연장 등을 검토하는 등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은 강화된다고 합니다.
주거복지는 그동안 OECD 국가들 중 평균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확보하는 등 수치로는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가구 분화, 저출산 고령화 등 수요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 품질과 서비스는 혁신하고 주거 안전망은 더욱 강화된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 역세권, 3080 플러스 및 도시재생지구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14만 7천호 공급해 신규 주거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는데요.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주거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또한 22년 신규 승인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전면 통합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품질 또한 높아진다고 합니다. 소득 연계형 임대료를 적용하고 중형 평형 확대 및 품질과 서비스도 전면 개선된다고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의 중형 평형 도입,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테마형 매입임대, 지자체 대학과 협업하는 지역 특화형 전세임대 등을 추진하여 생애주기, 가구, 지역별 수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급여 대상 확대, 평균 지원액 상향, 청년 특별 월세 신규 도입,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조치도 시행하여 코로나19 등 위기 가구에 대한 주거 안전망은 더욱 강화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택 안정을 위한 2022년 국토교통부 부동산 5대 중점 과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2022년에도 사전 청약 7만호, 주택 공급 205만호 등 관심 지역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2021년에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청년분들, 이민년이 밝은 만큼 호랑이 기운을 받아 꼭 포근한 내 집 마련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더 기대가 되는 새해가 되길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날 보내세요. 안녕.